20일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아무리 추억은 미화되는 법이라지만 이건 좀 정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리얼 버라이어티의 대세로 꼽힌다는 한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출연진들이 군부대에 입소해서 유격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무 수행을 못하면은 그 요령을 가르치면 될 것을 드립다 땅바닥에 굴리고 나서는 이 기진맥진한 출연자들에게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억지로 강요하는 조교들의 태도가 참 불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누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의 향수를 자극하기 때문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의 경직성과 폭력성의 뿌리로 지목받았던 군사문화가 어쩌다가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게 됐는지, 1980년대식 군대 이야기가 어쩌다가 대중이 열광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소스가 됐는지에 대해 이번 주 한겨레 21이 짚었습니다. 이 자리에 사회팀 김성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 병영 캠프 입소 현황을 단독으로 입수를 하셨다면서요? 어느 정도였나요? 예, 그 정진우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그 병영 캠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모두 5년 동안 초중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병영 캠프를 운영했는지였는데요. 자료를 보면은 지난 5년 동안 병영 캠프를 다녀온 초중고등학생들이 모두 11만 1397명에 이른다고 나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보낸 곳은 충남도 교육청이었고요. 지난 5년 동안 12,962명을 병영 캠프를 보냈습니다. 사고가 난 공주사대부고가 충남교육청 소속이죠. 공주사대부고는 국립이라서 교육부 소속입니다. 그렇습니까?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19,214명을 그 병영 캠프에 보냈었고요. 대전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25,003명이나 5년 동안 보낸 걸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됐는지, 혹시 뭐 교육청하고 이 캠프를 진행하는 업체나 이쪽 군부대하고 무슨 연계가 있었나요?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해안 쪽에는 뭐 해병 교육하는 부대도 있고, 해군 부대도 있고, 뭐 공군 부대도 있고, 그래서 육해공군 모두 이렇게 MOU를 맺어서 교육청과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찾아가는 그 부대도 다양했습니다. 뭐 육군 부사관학교, 육군 삼사관학교, 뭐 계룡대,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병영 캠프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난 2011년에 국가정보원이 주도를 하는 그런 안보 현장 체험 교육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입수한 자료에는 그 16개 시도교육청이 진행했던 공문들도 함께 입수를 했는데요. 그 병영체험 관련한 공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영체험 관련한 공문들을 보면은 충남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그 하계 휴가 중 나라사랑 병영체험 캠프 추진 계획이라는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역 교육청은 하계 휴가 중 나라사랑 병영체험 캠프를 적극 수립 추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10년 9월 3일까지 제출해달라, 이렇게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뭐 지역 교육청에서 수합을 한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이걸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였고요. 뭐 이렇게 공문으로 독려를 하는 방식 외에도 그 다양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매해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병영체험 캠프 예산을 지원을 했었고요. 충남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1년에는 무려 5,50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늘어났죠. 8,845만 원을 병영체험 캠프용 예산으로 배정을 해놨습니다. 또 대구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500일 보병 여단에서 3,1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캠프를 진행하겠다. 올해.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해병대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에 가족사랑 병영체험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는 총검술, 각계전투, 화생방 등이 수업 내용에 들어있었습니다. 총검술, 각계전투, 화생방 이런 거 예비군도 안 받는 훈련인데 상당히 이거를 이제 초중학생한테 받게 했다는 거네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 예비군도 안 받는 훈련을 받게 하는. 뭐
극기를 기르고 뭐 협동심을 배양한다 뭐 이런 얘기가 주로 많은데요. 네. 실제로 충남도 교육청이 병영체험 캠프를 진행했던 추진계획 문건에 이제 이 행사를 하는 이유에 대한 목적을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옮겨보면 한 3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남북 간 실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건전한 통일 안보관을 확립을 하겠다. 그리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을 하고 바람직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겠다. 네.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글로벌 민주시민을 육성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 중고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예. 기업에서도 이제 이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은 이 병영 캠프를 보내는 것도 있다면서요. 언제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문화가 확산된 거죠? 예, 뭐 구체적으로는 그 IMF 네.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한파가 한참 몰아닥쳤던 1997년 이후부터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해병대 사령부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해병대 캠프를 이 시기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뭐 불황 타개를 위한 대국민 정신력 강화 뭐 이런 뭐 명분을 앞세웠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해병대 출신 군인들이 민간 캠프를 이렇게 차리기 시작을 했었고요. 뭐 당시에는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2005년에는 한 10여 개 정도 되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뭐 그 이후에 좀 더 많이 늘어났었죠. 네. 한간에는 뭐 저기 연평 저기 뭐죠? 저기 연평도 포격 예. 직후에 더 늘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정권이 보수화되고 또 각종 안보 위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게 늘어나지 않았냐라는 분석도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또 2007년, 8년 이때 또다시 이제 금융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기업체들을 중심으로 신입사원 연수에는 꼭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넣는 식으로 운영을 했었죠. 네. 그 연기자 현빈 씨가 해병대에 간 거하고도 좀 관계가 좀 있나 보죠. 해병대 캠프가 이렇게 인기가 끄는 현상하고. 예, 뭐 최근의 일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현빈 씨가 입대를 하고 제대를 하면서 해병대에 대한 이미지도 사실 한껏 더 좋아졌던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캠프들을 보면은 뭐 육군 캠프도 있고 뭐 다양하겠지만 가장 그래도 좀 인기를 끄는 건 해병대 캠프. 해병대 캠프에서 보트를 메고 들어가고 목봉 가지고 훈련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캠프들이 주요합니다. 네. 요즘 그 텔레비전을 보면은 이제 군대 프로그램이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진짜 사나이 또 뭐 뭐죠? 푸른 거탑 어느 정도인가요? 예, 뭐 진짜 사나이는 뭐 아시다시피 연예인들이 군대에 가서 실제로 생활을 일주일 넘게 하면서 그걸 관찰 카메라로 실제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내무반 생활, 훈련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이런 것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인기가 뭐 상당합니다. TNS 미디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주말의 방송이었죠. 7월 28일 방송에서는 진짜 사나이가 그 시청률이 15.7%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1위고요. 전체 프로그램에서 종합으로는 3위에 드는 수준입니다. 대단하네요. 드라마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푸른 거탑이라고 이제 TVN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시즌이 하나 끝났습니다. 근데 당시에 보면은 최고 시청률이 닐슨 코리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6%입니다. 케이블로서는 굉장히 높은. 예, 케이블은 뭐 1%만 넘어도 성공이다라고 하는데 2.6%면 상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시즌 2를 제작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군대 문화라고 하는 거는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의 악패 이렇게 여겨졌는데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부활하는 이유 전문가들은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뭐 부활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잠시 잠잠해졌다가 다시 이제 기지개를 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드는 경우는 이제 보수 정권이 이제 10년, 이제 5년 이상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보수화된 문화 자체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신자유주의적인 체제가 좀 더 고착화되면서 개인의 뭔가 좀 더 극기, 뭔가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더 팽배해지면서 이제 뭔가 병영 캠프를 통해서 자신의 극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로는 좀 흥미롭습니다. 이건 진짜 사나이 콤플렉스가 우리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다. 뭔가 예민하고 섬세한 류의 남성성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문화가 강해져서 군인처럼 뭔가
따르면 따르고 하라면 하고 뭐 이런 까라면 깐다 뭐 예, 이런 거죠. 그런 문화들이 좀 더 이식이 돼서 이런 사람들로 인간을 개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지면서 이게 면면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가 있죠.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이 연예인들 가운데 뭐 짐승돌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거하고 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데 네. 예전에는 뭔가 사회에 저항하는 그런 남성성이 좀 뭐 각광을 받았다고 치면은 네. 요즘에는 그냥 말 그대로 남성성, 음. 근육이 많은 남자, 강한 남자. 현빈 같은 경우도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네. 아, 군대를 이렇게 가는구나, 가서 어려운 일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게 하나의 남성성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해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예. 이제 그 개인의 어떤 극기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경쟁력을 키우고 스스로의 책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인간형을 빚어내는 신자유주의 담론과 군대 문화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예, 그래서 여성학자인 권김현영 씨는 네. 저희 취재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몸뚱아리로 부딪혀서 무언가 해낸다는 쾌감을 사람들이 이제 얻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개별화된 삶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쳤고, 그래서 뭔가 누군가와 함께 해보고 싶은 경험들을 좀 더 이제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병영 체험 캠프나 국토대장정 같은 뭔가 네.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게 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는 국정원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2만 5천 개의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촛불 집회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였는데요. 아마도 여기에는 여야 합의로 시작된 국정조사가 성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적지 않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특집에서는 새누리당의 도가 넘는 국정조사 발목 잡기를 짚었습니다. 물 타고 떼쓰고 시간 끌고 안 나오고 새누리당 국정조사위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당을 두고 국정을 책임진 대한민국 제1당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여의도 지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